네, 지방에 살고 있는 50대 주부입니다. 남편 은퇴가 얼마 남지 않아서 여유자금 2억 정도로 서울에 투자를 할까 하는데요. 좋은 투자처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2억 정도로 서울에 어디에 투자를 하면 좋을까라는 질문인데요. 자, 바로 해결사의 의견 들어볼게요. 네, 내용을 보니까 이제 지방에 살고 계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물론 많이 아실 수 있겠습니다만 서울을 간단하게 호재에 있는 지역들을 한번 짚어보면서 아까 2억이었나요? 1억이었나요? 얼마였죠? 2억. 2억이었군요. 작지 않은 돈으로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문자 사연인데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서울이라는 곳이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막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1억 8,300만 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 크다면 클 수 있는 그런 위치인데 이렇게 서울을 보면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눠져 있죠. 가장 관심 갖는 곳들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한양도성이라고 하는 서울시청 주변 이쪽을 한양도성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리고 여의도 영등포 포함해서 영등포, 여의도 이 지역을 또 하나의 도심으로 또 강남을 묶어서 하나의 도심으로 해서 이렇게 3도심이 있고요. 그 다음 그 가운데 용산이라는 곳이 있죠. 그리고 뭐 송파, 그 다음에 뭐 마곡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어서 서울에 기본적으로 계획이 돼 있는 2030년도까지의 기본적인 계획이 돼 있는 곳이 3도심, 7개의 광역, 12개의 지역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이곳이 이제 기본 계획에 속하는 곳이고요. 또 하나 호재가 있는 것들이 조금 전에는 2030 기본 계획을 얘기했고요. 또 하나는 2030 생활권 계획지구라는 또 서울시 계획이 있는 곳이 있어요. 이런 생활권 계획지구는 53개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면 이쪽 일대를 동북권, 이쪽을 동남권, 그리고 이쪽을 도심권, 이쪽을 서남권, 이렇게를 서북권인데요. 이 5개의 권역이 가장 서울시에서 강남북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상업지역을 많이 하는 곳이 바로 동북권이거든요. 따라서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옆에가 아니면 내가 소속해 있는 곳이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한다면 그곳 역시도 가격이 많이 뛰겠죠. 근데 이게 첫 번째로는 동북권, 그 다음에 서남권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서북권, 도심권 이런 식으로 강남북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상업지역 확대되는 곳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생활권 계획 지역도 한번 관심 가져 보시고요. 또 그 다음에 준공업 지역이라고 해서 이러한 공업 지역이 3.3% 정도 해당하는 서울에 지역이 있는데 이곳이 한 600만 평 정도 될 텐데요. 이 지역을 복합 개발을 하겠다. 노후되어 있는 공업 지역을 좀 복합 개발을 하겠다. 이런 서울시의 방향도 있고요. 이렇게 다양한 방향들이 있는데 2억이라는 돈으로 투자하기에 아파트는 좀 부족하다라고 싶어요. 따라서 우리 시청자분에게 2억 정도 안 되는 돈으로 투자한다면 그 건대 쪽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운대 역세권도 한번 보시고 강남도 소형 연립 다세대는 2억 정도로 가능하고요. 영등포 쪽 이런 지역들을 한번 발품 팔아서 보시면 작은 자금으로 우리 가볍게 또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있으니까 한번 발품 팔아 보시고요. 또 자세한 부분이 궁금하시면 세미나 오셔서 또 질문하시면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 도와드렸는데요. 자, 해결사님이 최근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많은 시청자분들이 내년 부동산 시장 흐름은 어떨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네네. 물론 세미나에서 또 자세하게 다뤄주시겠지만 그 전에 짧게 내년 시장 전망과 또 전략 짚어주신다면 어떨까요? 참 어렵죠, 전략을. 근데 내년 시장은 상반기에는 조금은 약간의 조정은 있지 않겠나 싶지만 이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지역마다 워낙 양극화가 있는지라
전망이 전체적으로 좋냐 나쁘냐는 좀 약간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요. 서울권과 서울 이외의 수도권과 지방이 있다면 굉장히 양극화가 될 겁니다. 지방의 시장은 많이 좀 안 좋을 것 같고요. 서울시장은 정부의 고강도 어떤 규제 정책이 나와서 일시적으로 보합세를 이루고 관망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시기 중에 또 마음이 흔들리는 분들이 급매를 조금씩 내놓을 것 같아요. 따라서 이 시점에 한번 매수 타이밍을 잡아보시고, 매도분 입장에서는 좀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건에 따라 좀 다릅니다. 대단지냐 아니냐에 따라 틀리고, 앞서 제가 얘기했던 개발 이슈 있는 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워낙 차이가 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개별 상담이나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한번 개별적인 부분은 짚어가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굉장히 애매모호한 질문하셨지만, 저는 시장은 서울권은 좀 상승장애, 지방은 좀 하락장애, 수도권은 서울의 인근에 가까이 있는 곳들은 그래도 보합 내지는 소폭 상승할 것이다 라고 예측해 봅니다. 네, 지역마다 또 부동산의 종류마다 좀 각기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다라는 해결사의 전망 들으셨는데요.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는 해결사의 오프라인 무료 세미나 참석하시면 또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해결사님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요번에 일요일 날 이제 준비했던 내용은 2020년도 내년이죠. 한국만의 독특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뭐 한국과 전세 제도가 있고요. 또 이러한 정부의 고강도 정책이 나왔을 때 과연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느 지역은 어떻게 되는지, 아까 우리 아나운서 분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지역마다 좀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지역도 한번 짚어드리고, 아까 제가 이제 호재 얘기했던 지역들이 있어요. 뭐 생활권 계획 지역, 뭐 기본 계획, 이러한 지역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볼 거니까요. 일요일 날 또 오후 2시에 뵙고 또 여러분들하고 자세히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